자, 그러면 돌아서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일단 1차 매수 해놓고 나서 2차 매수 포인트를 볼게요. 2차 매수 포인트는 어딘가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점 사이를 통과하는 지점.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는 왜 안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주가가 왜 안 내려가는지 이 말로만 들었으면 잘 모르겠죠. 차트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주가가 바닥에 들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서 들어온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왜 주가가 안 내려가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의 바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바닥 형태입니다. 자, 외바닥이라는 것은요, 요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단기간에 팍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빡 하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릿할 수도 있고요. 와, 수익 많이 나오네. 네, 수익 많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외바닥은 리스크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좀 짜릿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V자 급등, 이런 상승을 우리가 외바닥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상에서는 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외바닥일 텐데 어떨 때 많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바닥의 조건은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꽝꽝꽝 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엄청난 악재가 나타나야 돼요. 뭐 이것이 뭐 가짜 뭐 상품이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급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이 폭발을 했다라든지 회사에 불이 났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와장창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손 쓸 수 없이 무너져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훅 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외바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외바닥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꽝꽝꽝꽝 하고 단기적으로 푹 떨어지게 되면요, 저 밑에서 못 팔게 된 사람들, 못 판 사람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그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매도가 다 나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가 저점이구나, 아이고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왔구나, 여기가 지지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뭐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거죠. 그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팔지 못한 사람들, 이미 뭐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단기 급락에서는 신용이 털리게 되고 반대 매매 통해서 매도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이 다 털리고 나면 주가가 밑에서 꾸물꾸물 더 이상 안 빠지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V자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매도 너무 많이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내려간다면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한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매도 숏 커버링이죠. 환매가 들어옵니다. 위쪽에서 공매도를 때린 놈들이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나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줘야 돼. 그것이 뭐냐면 매수가 되는 거죠. 즉 과매도 국면에서 들어온 매수와 공매도에서 들어오는 환매가 합쳐지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아이고 이제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추세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외바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그냥 바로 뚫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그냥 이 하락을 만들어낸 악재가 그냥 바로 해소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보통은 급락이 나타난 이후에 외바닥을 통한 V자 반등이 나갈 때는요, 우리가 차트상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급락 전에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전후의 상승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만약에 만원대에서 4,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기업은 뭐 주가가 4,000원부터 만원 그 중간 즈음이 되겠죠. 그 중간 즈음이 어딜까요? 뭐 6,000원 차게 되니까 한 7,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한 60, 70% 정도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저점 대비. 이런 정도의 상승이면 또 이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수익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바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기 급락을 이용한 단기 상승,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런 수익을 챙기기 위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바닥 같은 경우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급락 추세,
급락이 만들어지려면 악재, 돌발 악재 등등을 통해서 주가가 후루룩 떨어져 버렸을 때 그 하락 포인트가 멈춘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주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단기적 급락,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스캘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요 외바닥은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쌍바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바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짝꿍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네, 바닥 차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쉽고요, 가장 널리 응용이 되는 것이 바로 쌍바닥입니다. 이 쌍바닥의 조건은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바닥을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바닥이 이탈하지 않았죠. 즉,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아야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바닥의 조건 뭐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추세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아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점 구간에서의 그 사이, 즉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내려가 있어. 그건 그냥 하락 추세야. 더 빠지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건 바닥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뭐 역회된 숄더라든지, 오늘 강의에서는 역회된 숄더는 뺐어요. 근데 이 역회된 숄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저점, 두 번째 저점인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어떻게 변환이 됩니까? 주가는 저렇게 상승 추세를 가는데, 추세가 진행될 때는요,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사이에 나타나는 고점 구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고점 구간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공략할 때는요, 첫 번째 저점 이후에 형성된 두 번째 저점이 상승세로 전환될 때, 그럴 때 1차 매수,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점 사이에 형성된 고점, 그 구간에 돌파가 시작될 때 2차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1차 매수가 첫 번째 그 쌍바닥에 그 두 번째 저점 구간,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두 번째 그 첫 번째 골짜기를 넘어서는, 고개를 넘어서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쌍바닥을 통한 추가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소 긴 흐름에서의 어떤 쌍바닥 패턴이었고요. 조금 짧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진행되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형성되는 쌍바닥 패턴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가 하락세를 멈춘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저점에서 갭이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서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일단 1차 매수 해놓고 나서 2차 매수 포인트를 볼게요. 2차 매수 포인트는 어딘가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점 사이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요. 자, 그 2차 매수 포인트가 옆으로 좀 진행되더라도 그 자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그 아래로 밀리지 않더라라는 의견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밑에서부터 사왔기 때문에 평단가는 훨씬 더 아래쪽이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버틸 만한 수익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쌍바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쌍바닥의 조건을 우리가 알아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였어요? 첫 번째 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탈하거나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을 더 이탈하지 않고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되어야지만이 쌍바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첫 번째 고점을 써놨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점 사이에 있는 그 만들어진 그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가 2차 매수,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나면 중기적인 추세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에 대한 조건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거의 대부분 여기다 다 얻어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이 쌍바닥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바닥이 형성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쌍바닥 종목군들은 이런 포인트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 중기적 추세라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정도로 만들어지는 추세가 아닙니다. 뭐 1년 이상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을 잘만 연구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을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이 다중바닥이라는 구간 안에 이 삼중바닥, 그 역회된 숄더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역회된 숄더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뭐 다중바닥의 형태이긴 한데 그 첫 번째 저점을 두 번째 저점이 깨고 내려가요. 그런데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게 첫 번째 저점보다 높은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즉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 저점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과정을 보이게 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게 되는, 즉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역헤드앤숄더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것을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는 게 이 패턴의 그 바닥은요 다른 기법으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짜서 역회된 숄더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차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요 역회된 숄더가 비슷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 돌아와서 다중바닥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중바닥은요, 첫 번째 저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냥 막, 뭐라 할까요? 저점 구간이 계속 유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저점에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이 저점의 포인트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사이에 항상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고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고점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선에서 옆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점권에서는 박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중바닥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구간들은 뭐 똑같습니다. 저점권에 대한 포인트가 형성되는 그 저점 지지권, 즉 바닥이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은 두 번째 저점부터의 그 지지선이 형성되잖아요. 그 라인대가 일단 첫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점을 넘어가는 그 구간대가 넘어갈 때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그 시점이 매수 포인트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포인트는 바닥일 경우에는 그냥 몰빵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일 경우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조금 찔끔 담가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설 때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 이 분할 매매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도 차트에서 보이듯이요. 일단 저항이라고 보였었던 그런 부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점 사이에 있는 그 고점 구간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본격적인 추세의 상승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자리는 나중에 지지선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고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포인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 시점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실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의미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바닥의 조건을 보도록 하죠. 저점 구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저점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점 구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바로 회복해주면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점 구간을 유지하는 바닥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에 형성되는 그런 바닥이 아니라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저점 포인트가 뭐 5개도 나올 수, 6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잡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닥을 일단 잘 잡아놓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장기적 상승 추세가 됩니다. 장기적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뭐 1년 내에 끝나는 추세가 아니라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긴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종목도요, 네, 지금 1년 정도 상승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다중 바닥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닥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죠. 바닥이라는 것은 추가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 그건 바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락 추세이다. 바닥은 절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이겨내야 돼요. 고통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98%의 고통의 나날을 이겨야지만이 2%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담감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차트는 기본에 충실하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주식은 뭐라고요? 바닥을 잡은 주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락을 멈춘 가장 기본적인 것,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그게 바닥이라는 그 기본에 충실하는 차트만이 여러분들에게 바닥이라는 그 신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닥을 접근하시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바닥 관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이용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던 역회된 숄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바닥 패턴을 이용한 그런 매매 포인트들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겠죠. 다음번 강의는 바닥 패턴을 이용한 수익 실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번 강의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닥에 대한 기본적 개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